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함안의 한 마을의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10배나 되는 양이 1차 조사 결과 검출되는데 함안군은 열흘이 넘도록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주민 25가구와 인근 초등학교, 면사무소에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질 조사 결과 이곳에서 나오는 지하수에서 발암물질 성분인 비소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함안군청이 이 같은 사실을 주민에게 알린 것은 지난 18일. 1차 결과가 지난 8일 나왔는데도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열흘 동안 식수로 먹어선 안 될 물을 먹은 겁니다. 8일날 이 검사수 기준치가 나왔다면 8일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 아이가? 확정 판정 받는 동안에 십몇치를 방치해뒀다는 거 이건 용서 못하는 사실입니다. 함안군은 보다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합니다. 이 과정도 혹시 철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또 그 결과를 확정을 짓기 위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늑장 대처도 문제입니다. 함안군은 2차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나흘이 지난 22일에야 부랴부랴 식수 공급에 나섰습니다. 1톤짜리 물탱크 한 대로 하루 2차례 공급하다 보니 주민 불편도 큽니다. 먹는 물뿐이 아니고 뭐 야채를 씻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주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불편합니다. 수질 검사도 1년에 한 차례에 불과해 지하수 오염된 시기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함안군. 주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수도권에서 싱크홀이라 불리는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경남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주택 마당이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이 일대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 왔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쯤 돼갖고 땅이 꺼지고 해갖고 담이 기울더라고요. 엄청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불안해갖고 담 그걸 새로 했습니다. 이거 떼내고. 또 다른 주택가 길에서도 집 앞마당에서도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도 땅꺼짐은 일어납니다. 지난해 8월 3m 깊이나 내려앉은 도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남에서 공식 집계된 땅꺼짐은 절반 이상이 7월에서 9월 사이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오래된 하수관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됩니다. 비가 와 땅이 물러지면 관이 파손되거나 갈라진 곳으로 흙이 유입돼 땅이 꺼지거나 다짐이 부실해 관을 떠받치는 힘이 약해져 땅꺼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4월 김해의 이 집의 땅꺼짐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내 어릴 때 한 건데 뭐. 새마을 사업할 때 그때 이제 한 거지. 그때 당시에 조그마한 게 이런 거 묻었지. 그 당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일어난 땅꺼짐 사고 17건 가운데 15건이 관 손상에서 비롯됐는데 한 건을 빼고는 모두 하수관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각종 공사로 땅 다짐이 부실해진 곳이 취약하다고 진단합니다. 토목공사를 다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기 때문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집안이 침하가 되니까 거기에 있는 노후관로 같이 깨져가지고 나타난다는 얘기죠. 정부의 노후하수관에 대한 개량 사업은 내년부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남강 와룡지구의 4개 건강 관련 테마로 주민 친화구역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남강 와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 설계 친수 생태공간 조성안은 남강 와룡지구의 건강과 치유, 소통, 자유 4개 테마로 구분해 오는 10월쯤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 조성안은 남강 와룡지구 3.8km에 야구장과 축구장, 향계 정원, 야영장 등을 짓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하는 사천시 사천읍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천시는 경남 자연고등학교 맞은편 사천시 선인리 일대에 조성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선인 회전 교차로 정비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정비는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추진합니다.
지난해에는 폭락했던 양파 가격이 올해는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 기뻐해야 할 양파 재배 농가들이 오히려 내년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부터 2년 연속 전국에서 130만 톤 안팎으로 생산되던 양파. 최상품 가격이 20kg에 13,000원대를 유지하자 지난해에는 155만 톤을 출하해 생산량이 갑자기 20%가량 늘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대폭 늘자 가격이 6,000원대까지 폭락했고 수출로 또는 무료로 나눠주며 양파 출하에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딴판입니다. 올해 전국 생산량 추정치는 110만 톤. 지난해보다는 30%, 예년보다는 20%가량 대폭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파 가격이 최소 15,000원, 2배 이상 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제값을 받지 못하자 일부 농민이 재배를 포기했고 올해 기상이변까지 겹쳐 수확량이 30%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년보다 워낙 가격 형성대가 높게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생산량도 많이 부족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가격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농가들은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재배 농가가 늘어 다시 지난해처럼 양파값이 폭락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격이 폭등이라고 봐야 되죠. 생산 농가로서도 이게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대부분의 걱정이 돼요. 농가들은 안정적으로 양파 재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부의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말 동안 장맛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구름 많은 하늘 모습이 이어지겠는데요. 단 일부 내륙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해안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요즘 일어나면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을 머물면서 여름 기온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20.9도로 어제보다 더욱 포근하게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5도, 함안이 27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대부분 26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 동안에도 조금은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비 소식이 잦은 요즘 미세먼지 농도는 날로 좋음 수준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시기 좋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구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름량만 많을 뿐 가시거리는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전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해 오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시작된 비는 수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신모 경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경감은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0년에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밀양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채업자 장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폐로 확정 이후 영남권의 경제계가 원전 해체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산업자원부는 고리 1호기 해체에 6천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이를 주도할 원전 해체센터를 오는 2017년 설립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17년 본격적인 해체 작업 이전까지 1,500억 원을 들여 40% 수준인 해체 핵심 기술을 국산화할 계획으로 향후 노후 원전의 추가 해체와 기술 수출 등을 고려해 경제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FC 이사회에서 성적과 구단 운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모 이사는 지난해 1부 리그인 클래식에서 뛰었던 팀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인데 해결책이 있느냐고 질책했고 이어서 이사진들은 다음 이사회에 박성화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참석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이사는 도내 고교를 졸업한 선수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기회를 제공해야 할 구단이 오히려 도내 선수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